출처 코인쉐어즈 블로그 코인리더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700만 순유출되면서 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일 유럽 최대의 디지털 자산 투자 및 거래 그룹인 코인쉐어즈가 발표한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상품에서 $2,010만 유출됐고 이더리움 상품에서는 $70만 유입됐다. 쇼비트코인 상품엔 $180만 유입됐다. 주요 알트코인 중에는 솔라나 상품에 $34만 유입됐다. 반면 바이낸스와 코스모스는 각각 $38만 와 $21만 의 유출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760만 유입된 반면 유럽에서는 $2,300만 유출됐다. 티켓 페스티벌 NFT 커뮤니티 플랫폼 이터널 에디션즈가 6일부터 고블린타운 서울 행사의 티켓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터널 에디션즈는 지난 22년 5월 워터밤 페스티벌 IP를 기반으로 워터밤 리드 NFT를 출시하여 워터밤을 필두로 멤버십 개념의 웹3 기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과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에서 글로벌 워터밤 페스티벌이 예정된 만큼 글로벌 커뮤니티로의 확장을 준비 중이다. 고블린타운은 풍자와 해악의 정신을 바탕으로 강한 글로벌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로서 이번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고블린타운 서울은 NFT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국내 팬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이벤트로 래퍼 팔로알토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행사를 기획한 NFT 페스트 얼라이언스는 아티스트를 후원하며 NFT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NFT 페스티벌 이벤트를 위한 얼라이언스로 뉴욕에서 개최된 NFT NYC와 같은 NFT 서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고블린타운 서울 행사는 DJ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연 공간이자 라운지 클럽 빌리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 블러의 투자사이자 지난해 NFT 서울 페스트를 후원한 TPX가 함께하며 주요 게스트로 미술, 음악 분야의 글로벌 아티스트와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공연 및 페스티벌 관계자, 패션 모델, 피지컬 텍 출연진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터널 에디션즈는 현재 당초 계획에 따라 플랫폼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며 티켓의 구매 및 2차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된 플랫폼을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알트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기관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동이 최근 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 진행자 스콧 멜커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유입되고 있는 기관 자금의 45%가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만 이더리움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예정돼 있어 여전히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사 모건 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유스코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수개월 안에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한편 두옹은 현재 시장 상황이 거시적인 이유, 계절적 요인, 암호화폐가 다른 위험자산과 차별화될 가능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위메이드는 오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GDC 2023에 참가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행사에 단독 부스를 내고 세계 각국 게임사와 블록체인 개발사를 중심으로 파트너를 유치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행사 이튿날인 21일 게임의 미래, 인터게임 플레이를 너머를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여러 게임의 경제와 시스템이 연결되는 미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위메이드의 위믹스 사업 담당자들은 22일부터 이틀간 총 3개의 세션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성공, 실패 사례와 서비스 노하우를 강연한다.
아울러 위믹스 플레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가상화폐 머틀을 발행한 필리핀의 인터넷 방송인 머틀 사로사도 크리에이터와 팬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토큰 경제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GDC는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개발자 행사로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쓰이는 여러 신기술과 업계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클레이튼 재단은 6일 재무적으로 카카오와 완전히 독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며 앞으로 클레이튼 운영은 재단이 전담하며 기민성과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크러스트 유니버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레이튼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해왔다가 지난해 초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이후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크러스트의 주요 인력이 클레이튼 재단으로 이동하면서 운영 주체가 재단으로 변경됐다. 카카오를 벗어난 탈중앙화 단체로 넘어간 것이다. 서 이사장은 앞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카카오가 영향을 미칠 부분이 적어져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클레이튼 생태계를 직접 확장하는 부분에 함께했다면 앞으로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클레이튼이 그간 카카오 계열사 소속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엄격한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이사장은 아울러 클레이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가능한 통화로 발전하겠다며 코인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레이튼 블록체인 메인넷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익만으로도 운영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클레이튼은 우선 클레이 미유통 물량 약 74억 8천 개 중 약 70%인 52억 8천 개를 소각한다. 미유통 물량을 시장에 풀거나 재단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20억 개는 가상자산 클레이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며 기술, 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협의체인 거버넌스 카운슬의 승인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다크웹과 가상자산, 디도스 공격을 통한 사이버 범죄의 대응 전략과 수사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플랫폼 대응 특별전담 조직을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보기술 집중 교육과정에서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로 선발된 수사관 1명과 민간 정보기술 업체 출신 경찰관들이 참여한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내외 사이버 전문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사이버 범죄 추적에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 시간,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미래치 안을 위협하는 핵심 범죄가 될 것으로 보고 특별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익명화된 네트워크 서비스인 다크웹은 서버와 접속자의 IP 주소가 노출되지 않아 마약이나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거래 등에 이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크웹 주소는 2018년 92,405개에서 2020년 150만 730개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76만 33개로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자산은 각종 불법 매체를 구매, 판매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지불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다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 인터넷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도 최근 익명화된 공격 수법을 동원하는 등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전담 조직 구성을 계기로 경찰청 차원에서 범죄 플랫폼에 대응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미래 치안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그룹은 중국에서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상 회복과 소비자 심리 강화 예상 등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BS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5.4%로 올렸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8%에서 5.2%로 높였다.
UDS는 중국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우려했던 코로나19 2차 확산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망 혼란 조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상 회복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자 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시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5.3%, 내년 5%였다. UDS는 리 커창 총리의 후임자가 취임하면 핵심 성장 엔진으로 지목된 사회기관 시설 투자와 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중국 당국이 통화, 재정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회기관 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대출을 늘릴 여지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 같지는 않지만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UDS는 인민은행이 올랜딩이나 다른 방법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시 한번 은행 지급 준비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리 커창 총리는 전날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예상보다 낮은 5% 안팎으로 제시, 당국이 추가적인 재정, 통화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재 발표자로 나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 정무위,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 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 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이윤길 증권발행제도 팀장은 간담회 주재 발표자로 나서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 기준과 영업회 및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내 디지털자산 관련 실무자들은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다양한 사례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 접근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 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해 제도화 이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충분한 사례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심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한국형 토큰 증권에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스마트 콘트랙트의 감사 시스템 구축, 공시,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토큰 증권의 과제로 언급하며 새로운 리스크 연구와 관리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높게 올리고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밝혔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일리 총재는 전날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품과 주택, 기타 서비스 등 경제 여러 부문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지금의 고물가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과 오랜 시간 긴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나온 경제지표도 디스인플레이션 동력이 불확실한 상태임을 보여준다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면 통화 긴축은 적절했으며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 총재는 이어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기준금리를 5%에서 5.5% 사이 어디쯤까지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고점 수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인상 속도보다는 필요한 금리 수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논의에는 참여하지만 올해에는 금리 결정 투표권은 없다. 시장은 약 5.45% 수준을 최종금리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준이 이번 달을 포함해 앞으로 3차례 연속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주 의회에 출석해 경제지표가 진정되지 않으면 불과 수주선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파월 의장은 오는 7일 상원, 8일 하원에서 각각 증언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옹호 변호사이자 리플 보유자의 법률 대리인인 존 티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촉발한 규제 위협에 맞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티튼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가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규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규제 당국의 손길이 닿은 모든 기업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율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티튼은 세크의 최근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과의 본격적인 전쟁이다며 증권인지 누가 배포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티튼은 XRP 보유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약 3,000명의 XRP 보유자가 세크를 상대로 한 리플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규제 당국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티튼은 조사 및 추가 법적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7만 5천 명 이상의 투자자를 한데 모을 수 있었다. 유투데이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리플의 세크 소송은 미국과 전 세계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핵심적인 싸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소송이 빠르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티튼 변호사는 최근 이번 소송 판결이 2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아넬리사 토레스 판사가 언제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판결이 곧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는 빠르면 3월 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